반갑습니다. 생태계의 평행과 생태계의 보전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 100%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생물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 살짝 이야기 나오거든요. 바로 먹이, 사슬. 그리고 이 먹이 사슬이 여러 개 얽혀 있으면 먹이, 그물이라고 하죠. 그치? 다 알지 너희들? 이거 아기 때 했잖아. 그치? 꼬꼬마 시절에. 그리고 소개를 한번 딱 이 먹이 그물 먹이 사슬을 하고요. 뒷부분에 가서 이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그냥 한 번에 할 텐데 먹이 그물이 어떠면 좋은 거야?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좋죠. 왜? 급격한 환경 변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생물들이 멸종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다른 거 먹고 살 수 있어요 라는 거죠. 네, 요거 살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요게 단독 한 문제로 나오긴 조금 힘들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안 하면 서운하니까 살짝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바로 생태계에서의 에너지 흐름입니다. 에너지 흐름. 에너지는 순환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흐름. 오, 한글도 못해. 어떡해. 자, 흐름. 이 흐름이고요. 이 우리에게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애가 바로 뭡니까? 에너지 원천. 이건 바로 무슨 에너지? 태양의 빛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빛 에너지가 이제 우리에게 계속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이게 뭘로 가는 거야? 그치. 이제 막 이거 식물이 쓰잖아? 막 이렇게 쓰지. 그러면서 뭘 만들냐면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로 들어가요. 포도당 같은 걸로.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먹고 먹히는 관계가 막 이제 일어나면서 생물이 쓰죠. 생물이 생활 에너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요. 우리 열 에너지로 방출이 돼요. 그 저온의 열 에너지는 그냥 없어지거든요. 얘를 다시 잡아서 다른 에너지로 전환시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소멸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호흡과 같은 이런 작용, 체온 이런 걸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체크하셔야 되는 건 뭐냐? 에너지는 흐름이고 계속 누가 공급하고 있다. 태양의 빛 에너지. 자, 그리고 열 에너지로 이제 마지막에 스물스물 다 사라진다. 됐죠? 이제 다음 나오는 건 뭐냐면은 짠, 이것도 쉬워. 피라미드야, 피라미드. 생태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제가 3개 그릴 거거든요. 다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 둘, 셋. 자리가 좁아서 피라미드가 굉장히 뾰족해졌는데요. 자, 많이 봤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할게. 지금 현재 맨 아래층은 누구일까요? 맨 아래층. 그지. 생산자겠죠, 생산자. 여기는 생산자가 되겠습니다. 생산자. 다 똑같아. 생. 자,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뭐가 되겠어요? 1차 소비자, 그리고 2차 소비자, 1차, 2차, 1차, 2차 소비자입니다. 제일 먼저 개체수가 이와 같은 그 피라미드형을 가져요. 없어져라 뿅. 개체수. 즉 어떤 공간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 제곱미터. 개체수 피라미드야. 1제곱미터에 몇 마리 살고 있는지, 몇 개 살고 있는지. 식물? 식물 몇 마리? 어색한데. 자, 이렇게 개체수가 몇 개인지 세어보면은 생산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1차, 2차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줄어들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이게 생물량이거든요.
첫 번째랑 두 번째를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생물량은 단위를 보면 어떻게 되냐? 단위를 보면 눈치챌 수 있어. g/제곱미터입니다. 개체수는 정말 숫자거든? 숫자를 세는 거고 생물량은 g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정한 가로 세로 1m인 이 공간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식물을 다 더한 거야. 뭐를 더했냐? 질량을 더한 거야. 거기 살고 있는 은행나무 질량, 그다음에 뭐 민들레 질량, 질량을 다 더한 거예요. 이거는 생물의 양, 질량을 다 더해서 계산한 값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위 단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이런 그래프를 가지게 됩니다. 차이가 있죠? 개체수랑 생물량 꼭 기억해 두시고요. 만약에 시험 볼 때 생각 안 나면 단위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는 에너지 피라미드입니다. 에너지 피라미드. 이건 뭐냐? 각 단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양이에요. 우리 태양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전체를 다 이 생산자가 사용할 수는 없어요. 이 생산자는 태양 에너지의 일부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1차 소비자는 생산자가 주는 그 생산자 먹고 사는 애들이잖아. 걔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의 일부를 또 사용하고요. 2차는 또 1차의 일부 에너지가 전달되고 이렇게 전 단계로부터 전달된 이 에너지의 양입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 피라미드예요. 그러니까 상위 단계로 가면 갈수록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에너지량은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이 감소하게 되는 거지. 감소해요. 실제 사용되는. 자, 근데 제가 하나 그래프를 다른 걸 하나 그릴 거예요. 보통 이 그래프가 요즘은 잘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거꾸로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생산자가 맞아. 이게 생산자. 이게 1차, 이게 2차. 자, 이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냐면 에너지 효율 그래프입니다. 효율 피라미드는 역 피라미드 모형이거든요.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전 단계분의 현 단계 사용하는 에너지의 비율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커진다라는 거야. 에너지 효율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적어줄게. 전 단계. 아, 좁아. 보이냐, 니네? 자, 전 단계 에너지랑 내가 사용하는 현 단계. 현 단계. 까만색으로 하면 좀 보일라나? 현 단계 에너지. 이 비율인 거야. 그냥 곱하기 뭐 100을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생산자는 굉장히 많은 태양 에너지 중에 굉장히 조금 사용하는 거고요. 1차는 생산자가 주는 거 분의 지가 사용하는 게 그래도 좀 늘어났어. 2차는 더 늘어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혹시 물론 이거 그래프가 나오진 않아요. 요즘 잘 나오진 않는데 이 그래프를 주고 에너지 효율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자라는 뜻으로 제가 그려 놓았습니다. 에너지 피라미드입니다. 요 피라미드는 에너지 피라미드다. 에너지 효율이 아니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생태 피라미드까지 마쳤고요. 이제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 생태계 평형이 주기적인 변동을 거칩니다. 주기적 변동. 이건 뭐냐면은 이 개체군 사이, 그러니까 개체군의 피식과 포식 얘기하는 거야.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야. 피식 그리고 포식. 그래프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되게 자주 나오는 그래프가 있을 텐데 이게 눈신토끼야. 꼭 집어서 눈신토끼라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 스라소니라는 이 두 동물의 개체수 변화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가 어떻게 되냐면은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해. 이렇게.
그런데 이 뒤에 뒤쫓아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애가 있거든. 얘가 올라간 다음에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막 올라가. 그다음 내려오면 또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다음 단계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서 지금 뭐 너무 많은 걸 얘기해 주고 싶어 가지고 제가 지금 좀 그런데 자, 간단하게 할게요. 여기에서 보면은 먼저 앞서서 올라가는 애들 있지. 이거 앞서서 올라가고 얘가 올라가잖아. 그러면 그걸 뒤쫓아서 노란색이 쫓아가지. 이게 먼저 올라가는 애가 뭐냐면은 이게 잡아먹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가 먼저 지금 그 변화를 거쳐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토끼야, 토끼. 눈신토끼. 눈신토끼.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지고 그래프가 비슷하게 가는 애가 있어. 이게 뭐냐면은 바로 먹는 애거든. 포식자. 시라손입니다. 포식. 이거는 피식. 먹히는 친구. 네, 뭐냐면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높아지고 낮아지면서 어떤 그 일정한 구간이 계속 유지가 돼요. 이거는 그냥 주기적인 변동입니다. 요렇게 그냥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다. 봐봐. 피식자가 늘어났어. 그럼 포식자가 어떻게 되니? 늘어나겠지. 그럼 포식자가 늘어나면 피식자가 줄어들겠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포식자는 먹이가 없으니까 따라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생태계 평형이 어떤 급격한 환경 변화를 거쳐서 지금 짜잔 바뀌는 건데 이거는 생태계 평형 회복 단계인데 이건 보통 요걸로 나와. 아니면 그냥 말로 나오기도 하거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거 뭔지 알지? 생산자 1차, 2차야. 예를 들어 1차 소비자가 갑자기 뭔 일이 생긴 거야, 이 동네에.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숫자가 줄어들었어. 찬찬 줄어든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니? 내가 상황을 줬어. 상황이 뭐냐면 1차 소비자가 감소했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 이게 주어진 상황이야. 다음 단계. 두 가지가 영향을 받겠지. 얘가 지금 감소하니까 와, 2차 소비자는 어떻게 돼야 돼? 야, 나 먹이가 없는데 줄어들겠지. 그러면 이제 생산자는 어떻게 되겠니? 야, 나를 먹는 애가 없어졌어. 그러면 나는 숫자가 늘어나겠지. 이거 있잖아. 외우는 거 아니고 의식의 흐름대로 가면 돼. 너희 지금 의식의 흐름대로 따라와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생산자의 양이 늘어났잖아. 생산자의 양이 늘어나면 1차 소비자가 증가하게 될 거야. 결국엔. 그치? 그럼 1차 소비자가 증가하면 따라서 모두 증가해? 2차 소비자 증가할 거야. 그 의식의 흐름대로 쫙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1차 소비자가 증가하니까 생산자는 다시 감소하겠지. 짠! 그러면 결국에는 평형 상태 회복이 된다. 생태계 평형 회복. 근데 이게 시간과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봐봐. 내가 1차 소비자 감소로 줬잖아. 다음에 이제 니네가 생각해봐. 증가로 하고서 이제 의식의 흐름대로 가면은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아올 거야. 생태계 평형 회복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요.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그냥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거 하시면 돼.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까닭은 뭡니까? 대부분 사람 때문이지.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자연재해도 있어. 그렇지만 인간 활동에 의해서 막 서식지 파괴하고 막 환경 오염하고 외래종 막 가져오고 막 그렇기 때문이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생태계 평형을 위한 노력 이거 할게. 노력은 뭐냐면은 내가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젠가 TV에서 뭐 본 게 있어가지고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개인적 노력은 뭐야? 개인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거. 그냥 아끼면 돼. 물 절약하고 에너지 절약하고. 알겠지? 응. 재활용품 잘 버리시고 일회용품 안 쓰고 대중교통 타고 이런 거 있지. 자, 그 다음에 사회적 노력. 캠페인 이런 거 하는 거지. 캠페인해요.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식물 종자, 품종 이런 거 보존하고자 막 노력하는 거야. 종자은행 같은 거, 생태 통로 같은 거 설치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 노력. 내가 국가적 노력을 얘기하고 싶었어. 내가 뭘 봤냐면은 그 국립공원에서 담배 피는 거 잡는 그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얘기가 나왔거든. 담배 피는 거 막 잡고 그다음에 막 탐방로 아닌데 막 들어오는 거 잡고 하는데 되게 재밌더라고. 그 국립공원 내에서 주차장 포함해서 그냥 정말 국립공원 거기 설악산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야. 거기에서 담배 피면은 피다 걸리면 얼마 내게 모르지. 봤어? 너희? 한 번 걸리면 60만 원이래. 그 내가 그 숫자를 딱 보는 순간 너무 비싸라고 생각하다가 딱 10초 후에 바뀌었지. 아니지. 근데 저기서 불나면 큰일 나는 거잖아. 60만 원 너무 싼데? 이렇게 바뀌었거든. 그래서 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차가 60, 2차가 100만 원 걸리면 3차가 뭐 100 이상 막 이렇게 됐거든. 120이었나 150이었나. 자,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을 한다니까. 국가적으로 그렇게 국립공원을 지정을 해서 그걸 관리를 그렇게 계속 하시더라고. 그리고 몰랐는데 그렇게 탐방로 아닌데 들어오는 분들이 많더구만. 그것도 벌금이 1인당 20만 원이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서 뭐 당연히 너희는 뭐 당연히 담배 안 피지, 그지? 근데 길 아닌 곳에 가서도 안 돼. 알겠지? 1인당 20만 원씩 내고 나온다. 진짜로. 이 얘기 해주고 싶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국제적 노력, 협약 같은 거 맺지. 국제 협약을 맺어요. 뭐 생태계 복원 10개년 계획 이런 것들 등등 다양한 것들 이제 학교에서 배우실 거고요. 그런 거는 따로 좀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오늘도 좀 뭔가 제가 주저리 얘기하면서 강의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내가 좀 짧게 할게. 고생했습니다.